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캐롤톤 연세 클리닉의 윤진희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진희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유익한 건강에 대한 정보들을 나눠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무엇이 주제일까요? 오늘은요, 우리 요로 감염, 쉽게 말해서 오줌 소태라고 그러죠. 네. 이제 하도 흔해서 방광에 걸리는 감기다라는 그런 별명까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다 감기를 한 번, 두 번씩은 걸리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방광에도 감기가 걸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 감기는 저절로 나요. 그렇죠. 많이들 건강하시면 보통 그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냥 좀 뭐 한 시간 며칠 지나면. 알고 나면 낫고 뭐 폐렴까지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낫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방광에 오는 감기는 저절로 안 나요. 아, 응? 그리고 상당하게 무서운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같이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오줌 소태. 네. 아마 좀 고생하신 분도 있고 뭐 그럴 텐데 흔히들 우리가 여성분들 많이 방광염 때문에 좀 고생한다 하시는데 이 방광염이 오줌 소태랑 같은 건가요? 뭐 많이들 방광이 생기니까 오줌 소태, 방광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 오줌 소태라는 말은 그 오줌이 만들어지는 길이 오줌이 만들어져서 오줌이 배출되는 그 모든 길에 염증이 감염이 생기면 그걸 갖다가 오줌 소태 그러니까 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진단이 아니라 그냥 내 오줌 소태라는 거는 오줌이 자주 마렵고 예. 노도 안 편하고 눌 때 너무 아프고 잔뇨감이 항상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노도 편안하지 않고 예. 아주 괴롭습니다. 응? 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여자라면 평생 한두 번은 누구나 다 걸릴 수가 있고 걸립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한번 걸려보신 분은 이게 이제 얼마나 이렇게 불편한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못 참아요. 너무 힘들어서. 네. 자, 한 가지 또 궁금증이 생기는 게 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이 오줌 소태 혹은 방광염이 걸리는 확률이 많은 건지. 그렇죠. 여자분들이 남자분에 비해서 한 5배, 6배 정도가 더 많이 생겨요. 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해부학 구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네요. 신체 구조가 그 그쵸. 부분이. 이제 소변을 만들어내는 거를 보면요. 신장은 그러니까 콩팥, 신장 있죠. 키드니라고 그러죠. 예. 그 키드니에서 다 걸러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를. 걸러서 내보낼 거 내보내고 다음에 다시 재활용할 거를 재활용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키드니에서 다 이렇게 소변을 만들어서 그 오줌줄 그러니까 요간이라는 게 있어. 오줌줄을 해서 방광에다가 모아요. 아. 안 그러면 이제 신장에서 만들 때마다 소변을 놓아야 되면 우리는 하루 종일 소변을 놓으니까 너무 힘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관 장소가 그쵸? 방광이군요. 그게 보관 장소가 방광이에요. 그래서 방광에서 한 300, 400cc의 소변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이제 그거를 배출을 해요. 예. 그 배출하는 그 줄이 또 요도라고 그래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신장에서 보관 장소 방광까지 오는 길, 오줌의 길은 요관이고 그렇죠. 그리고 방광에서 이제 모아져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는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럴 때 나오는 건 요도네요. 그렇죠. 밖으로 내 보내는 거를 요도라고 그래요. 예. 근데 이 모든 길을 요로라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한국말이 이렇게 이제 중국말을 많이 썼기 때문에 말들이 참 헷갈리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비슷비슷하기도 그렇죠. 하고요. 요로 감염, 요도 감염 뭐 비슷하죠. 방광염, 신우 신염. 근데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이 콩팥에서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져서 배출하는 그 기간에 생기는 모든 감염을 요로 감염. 예.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urinary tract infection이라고 그래요. 예. 쉽게는 UTI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얘가 콩팥에서 생겨서 원래 이제 콩팥에서 생겨서 소변은 무균이에요. 균이 없어야 돼요. 아니, 왜냐하면 방광에 모아져 있는 그쵸.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이 콩팥에서 다 걸러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많은 배출 뭐 웨이스트는 있어도 균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 소변은 무균 상태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요도 입구가 항문하고 가깝고 그 질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균들이 쉽게 요도 입구로 들어가서 상행을 예.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여자는 이 요도 길이 그러니까 소변을 배출하는 길이가 짧아요, 훨씬. 남자보다. 예, 남자보다 훨씬 짧아요. 그래서 3에서 5cm 가량이 되는데 예. 남자는 그거보다 몇 배인 20에서 25cm가 되는 아, 거예요. 훨씬 기네요. 예, 길이. 그리고 이제 그 요도가 있는 위치도 여자는 그 질 안쪽으로 그렇게 가까이 있잖아요. 네. 근데 남자들은 이렇게 체외로 쉽게 아주 배출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감염될 가능성이 여성이 훨씬 많은 거군요. 그렇죠. 남자들은 요도 그러니까 배출하는 그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균이 그렇게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방광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이 주로 요도염이다 그러면 예전에는 요도염이라고 그러면 네. 성병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어요. 어. 그래서 아직도 이제 요도염을 얘기를 하면 성병하고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감추려고 하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성병하고 아무 상관없이 요도염의 요도가 짧기 때문에 네. 쉽게 방광으로 가서 방광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은 요도염 그 증상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변 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오줌 소태는 이 어느 길이에서든지 간에 생겨서 생기는 증상은 다 오줌 소태가 왔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요도염, 이렇게 남자분들이 요도염을 생기면 이거는 이제 해부학적으로 쉬운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균들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병이니까 꼭 치료를 하셔야 돼요. 아, 남자와 여자의 경우가 다르네요. 그렇죠. 예. 신체 그래서- 구조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고름이 나오거나 뭐 이러면 뭐 임질균에 의한 거거나 예. 아니면 다른 성병균에 의해서 불편하니까 꼭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그 주로 이렇게 대장균 그러니까 이렇게 대변에 많이 있는 균들이 그 부분에 있다가 쉽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예, 짧기 때문에 그쵸. 그 요도가. 그래서 방광염이 아주 쉽게 걸려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이제 해부학을 이해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신체상 그런 거니까 여성분들 뭐 요도염,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방광염 그거에 대해서 감추지 마시고,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지 뭐 감기랑 또 다른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주로 이제 대부분의 이렇게 요로 감염, 요도염이 대장균. 그러니까 대변에는 주로 다 있는 대장균이 그 올라가 갖고 생기는 거예요. 예. 80%가. 예, 자 여성의 요도염에 대한 오해도 풀었습니다. 이 예. 요도염이랑 방광염이랑은 또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요도 이렇게 방광 바로 밑에 있는 소변을 이제 밖으로 내 배에 보내는 그 오줌 줄이 요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는 짧기 때문에 요도염이 걸리면 바로 방광염으로 가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이 감염이 되는군요. 그렇죠. 예, 아주 짧기 때문에 이제 남자분들은 방광까지 안 가고 요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자, 그 차이를 이해하셨죠? 예, 근데 이제 여자는 방광까지 가는데 거기서 다 치료가 되면 이제 끝이에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대로 둘 경우 막 참았어요. 그럼 어떻게 그대로 돼요? 참으면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면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십시오, 물을 많이 마십시오라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네. 그러면 콩팥에서 이제 소변을 많이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계속 씻어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균이 있어서 간에 있으면 물을 계속 부어갖고 그 균들을 다 밖으로 내보낸다. 예. 그러면 괜찮아지겠죠. 네, 예. 건강한 경우, 면역력이 그쵸? 강한 경우. 근데도 이제 대부분은 그렇게 하셔도 안 될 경우가 많아요. 예, 그때 이제 이게 증상이 너무 이렇게 불편하니까 환자분들이 이렇게 옛날에 먹다 남은 항생제들, 네.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주변에서 어떻게 이제 불법으로 사는 항생제들, 아니면 친구한테 받은 항생제들을 먹어요. 예. 근데 이제 항생제들을 먹으면 그 증상이 일단은 없어져요. 아, 근데 그게 균이 다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그렇게 이제 일단 증상이 없어져서 사시면 그게 이제 만성 요도 감염이 되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균은 안 죽었는데 조용하게 있다가 또 생기고 또 생기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항생제에 이 균들은 벌써 내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부는 죽고 일부는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막 폭탄을 쏴대니까 찍소리 안 하고 가만히 숨어 있는 거예요. 예, 숨어 있는데 이제는 죽지는 않은 거고. 죽지는 않고 일부는. 근데 걔들은 그 폭탄에
내성이 이렇게 살아남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예. 그게 바로 슈퍼 박테리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오늘 이거를 갖고 나왔냐 그러면 제 환자분 중에서 2명이 방광염을 제대로 내버려 두셔서 신우신염으로 올라간 경우예요. 신우신염이요. 그러니까 그건 신우신염이라는 어떻게 되는 거는 건가요? 예. 방광에서 그 요관을 타고 콩팥까지 신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이때는 열이 나기 시작을 해요. 예. 그리고 막 몸도 아프고 근육도 아프고 몸살처럼 많이 아프고 그리고 막 구역지도 나고 밥맛도 없어지고. 예, 신장까지 감염이 된 거네요. 예, 그러면 아주 위험한 병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때는 뭐 저희들이 이렇게 오시면 저희들이 이제 항생제로 간단하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주로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해요. 아, 왜냐하면 그게 이제 항생제 주사를 맞고 낫다고 하더라도 45%까지는 이 콩팥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그 감염된 부위가 정상으로 다 회복이 안 되고 망가져 갖고 이제 스카티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콩팥이 2개가 있어서 한 반 개 정도가 못 써도 예.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큰 부담이 없지만은 나머지 또 생기고 또 생기면 그 콩팥이 나중에 다 망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심각해지는 예, 거죠. 그리고 이제 신유신염 때 빨리 이렇게 병원에 안 가시고 항생제 조금 먹고 하다가 보면 이제 그때 이제 증상은 조금 나아져서 자꾸 병을 키우시다 보면 이 콩팥이 완전히 다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 병원에서 내원한 여자분이 주로 이제 산모 아니 이렇게 아이를 다 낳은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모유 수유를 하다 보면 이게 물을 많이 안 마시다 보면 굉장히 탈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방광까지 있지를 않고 방광에서 이렇게 빨리 요관을 통해서 신염 콩팥까지 가는 거예요. 아, 예, 그래갖고 한 여자분은 이제 31살에 둘째 아이를 놓은 이렇게 산모인데, 그분은 콩팥을 세이브를 못했어요. 너무 늦게 오셨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실 때부터 콩팥이 망가지면 얼굴 색깔이 이렇게 거머죽죽하게 이렇게 까만색이 아니라 건강한 까만색이 아니라 좀 이렇게 시커먼 색으로 되시는 거거든요. 예. 들어오실 때부터 이렇게 딱 보니까 아 저분은 이렇게 신장에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얼굴을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벌써 나오더라고요. 병색이 워낙 예 보이니까. 심해지셔갖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친구한테 이렇게 항생제 몇 개를 받아갖고 먹어서 좀 좋아졌다가 그래서 이제 시간을 번 게 아니라 병을 키우셔갖고 예. 요도 감염이 상당히 심했어요. 아, 그래서 그분은 바로 이제 입원을 했는데 그분은 이 콩팥에서 이렇게 혈관으로 가는 거예요. 폐혈증이라고. 아, 그거는 이렇게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까지 악화될 수도 있군요. 예, 그리고 이제 요 근래에 한 며칠 전에 또 이렇게 젊은 여자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도 아이를 낳은 지가 한 6주밖에 안 되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분도 제가 응급실로 빨리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가야 됩니다. 이건 아주 위험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윤진희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이 방광염이 심각해질 수 있는데요. 뭐 항생제 좀 남은 거 먹고 누구한테 이렇게 좀 빌려 먹고 증상 호전됐으니까 낫다 그럼 그것이 나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죠.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거니까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 의사들이 항생제를 뭐 3일을 먹으십시오, 7일을 먹으십시오, 10일을 먹으십시오 그러면 항생제에 따라서 다음에 질환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리고 네. 항생제가 200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종류가.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 항생제를 먹으면 증상은 완화가 일단은 돼요. 예. 일단은 어떤 종류든 일단 먹으면. 예, 먹으면 좀 증세가 완화가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거는 큰 재앙을 부리키니까 예. 제발 그러시지 마시고 요도 감염은 여자한테 쉽게 오는 거고 아주 쉽게 치료가 가능하고 네, 초기에는. 완치가 가능한 예.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지만 특히 산모들이나 아니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면역이 이렇게 잠을 못 자고 뚝 떨어졌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신우신염까지 생길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병이니까 예. 망설이지 마시고 병원을 예. 찾으시는 게 아주 좋은 거고요. 네. 그리고 항생제를 주면 그대로 다 드셔야 돼요. 예, 증상 좋아졌다고 중단하지 마시고 예. 처방해 준 대로 끝까지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무엇보다 그래- 초기 증상일 때
병원 찾아가시는 것 그렇죠. 중요하고요. 남은 항생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말씀 요로 감염 우리가 흔히들 오줌 소태라고도 부르는데요. 아주 자세하게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캐롤톤 연세 클리닉의 윤진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